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 들어갈 건데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죠? 네. 자, 그 직선을 약간 이제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 하면 1차 함수만 떠올렸죠. 근데 1차 함수가 아닌 것 중에서도 직선은 얼마든지 존재해요. 얼마든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존재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직선이 다 1차 함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말은 곧 1차 함수 즉 y는 여러분들이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했죠. 인접편 mx라고 할 거예요. 그냥 기울기 m, y접편 n.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걸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뒤에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할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축에 평행한 직선. 다른 말로는 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점 x1, y1을 지나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또 두 번째, 자, 점 x1, y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점이 있어요, 좌표 평면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대요, 이렇게. 됐니? 그럼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이 위에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다 뭐예요? y1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y는 y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0,3을 지나면서. 알겠니? 이해돼요? 자, 그럼 반대로 y축에 평행해. 됐어? 그럼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다 뭐랑 같아요? x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는 x1이라고 표현해. 됐지?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뭐에 평행하다, 뭐에 평행하다라고 안 알려주고 이렇게 나오죠. 자, x1, y1과 x2,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 세우는 공식을 열심히 쓰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됐어?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y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y좌표가 같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두 점이 있어, 좌표 평면에. 근데 어떤 두 점이 y좌표가 똑같아, 둘이. 그럼 그거 이은 결과 어떻게 되겠니? 직선. 아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거 우리도 쉬워요. y좌표 똑같으니까 그냥 y는 y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자 1,3과 마이너스 5,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y좌표 같네. 뭐라고 하면 돼?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또 그럼 얘도 어떻게 응용이 되겠니? 5,8과 5,-7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는 x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둘 중에 함수가 아닌 게 있어요. 뭘까요? x는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됐어요?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함수의 성질이 함수의 정의. y 응? 자, 집합 x의 원소 x와 집합 y의 원소 y를 대응시킬 때 됐어요? x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 왜? 이렇게 우리가 세로로 선을 내렸을 때 다 교점이 몇 개만 생겨? 하나씩. 하나만 생긴다는 말은 x 하나에 y가 하나씩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y와 대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직선을 맞는데. 됐어? 그리고 이것도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안 되잖아. y는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얘는 y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상수 함수라고 그래요. 이게 상수 함수예요. y는 꼴로 되는 거. 됐나? 네. 그래서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가끔 축에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그림 그려보면 뭐 뻔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축에 평행하면 y축에 수직이겠지. 또 y축에 평행하면 그렇죠. x축의 수직이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축에 평행하지 않은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할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 문제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도 뭐 순서를 지켜서 하니까.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세우고 거기다가 y1은 mx1 플러스 n처럼 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었지. 자, 근데 공식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우리 같이. 자, 이 식의 양변을 빼봐. 그럼 y-y1은 m 괄호 열고 x-x1 하고 n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옆으로 넘겨서 탄생한 공식 y는 m x-x1 플러스 y1. 이제부터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외워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럴 시간 없어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두 점 기본 공식들을 좀 알아두는 게 좋죠. 나머지 응용하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총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는 다른 표현으로 x 증분분의 뭐 y 증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델타 x, 델타 y라고도 나중에 얘기해요.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두 번째, 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해? x 증가량이 뭐겠냐? 여기서 x 증가량이 x2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이고 또 y2 y2 마이너스 y1이야. 이게 기울기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바로 열고 똑같이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선생님 이거 2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답 똑같이 나와요. 이 점으로 하든 이 점으로 하든 상관없다고 여기 냈는 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를 x 절편하고 y 절편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x 절편의 좌표는 a, 0이고 y 절편의 좌표는 0, b가 되기 때문에 얘를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0에서 a 빼면 마이너스 a고 b에서 0을 빼면 b가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우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냥 y는 하고 기울기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x하고 그다음 y 절편 b니까 플러스 b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살짝 고쳐서,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쓰죠, 도형에서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얘를 고쳐서 만든 건데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항상 1이 돼요.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면 이거 변형한 거야. 별거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본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기울기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 네 가지. 왜 네 가지냐면,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자, 그리고 여기서 x축에다 수선을 내리면 기울기가 결국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자, 이 그림 엄청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각비 배울 때 했던 거죠? 탄젠트 세타예요. 이게니? 그래서 기울기를 뭐로 나타내냐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가격비가 45도다. 기울기 얼마? 탄젠트 45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면 꽝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제발 외워주세요. 알겠죠? 까먹었어. 예. 아니 3분의 루트 자, 탄젠트 30은 수상. 분의 1이고 네. 탄젠트 45도는 1이고 어? 탄젠트 60도는 이게 루트삼이야. 아 맞아.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다 그냥. 나 지금 루트삼 못하는 거. 됐죠? 네. 네. 자, 필수예제 1번. 마이너스 4,2와 6,8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자, 중점 찾자. 중점은 2분의 2 또 2분의 그래서 얼마? 1,5죠. 자, 그러면 중점이 봐봐 여기 자, 점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이제부터는 공식으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기울기 쓰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하면 바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하고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옛날 방법 고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치? 예. 이런 건 다 중간 계산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나? 예, 그래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예, 2번으로 갑니다. 자, 두 점 A 7, 마이너스 3과 B 2, 마이너스 8을 이은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5분의 4 6 플러스 14,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아, 6.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 4,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y는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우면 돼요. 공식으로. 네. 공식으로. 네.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별거 아니에요. 저 계산하고 정리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결국에. 알았어? 자, 그래서 y는 8 8x 마이너스 4, 8에 30이 하니까 38하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연습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 까먹어요. 예,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그 기본 익히기 그 다음에 여기 셀에서도 앞에 A 단계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그러한 직선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과 4, b가 있대. a, b의 값을 구하라. 자, x절편하고 y절편으로 자, 기울기하고 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네. 근데 이거는 식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지. 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x절편과 y절편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는 방법 뭐예요?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하고 식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이 식을 세우는 거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아까 뭐 첫 번째 방법을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되잖아, 그치?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입하기 식 좀 정리해보자. 양변에 뭐 곱하면 6 곱하면 x 마이너스 3y는 6하고 10까지 깔끔하게 바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예,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a 플러스 3은 6이니까 a가 얼마? 3. 그 다음 또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 어. 그래서 3b가 그래서 b가 그래서 또 두 개 뭐하래요? 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지? 자, 세 점이 일직선이 있으려면 얘네 둘의 기울기와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죠. 예, 기울기 구해봅시다. 3-1분의 2 마이너스 1은 자 a-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은 a-1분의 마이너스 1 되고 자 이렇게 곱해서
3a 마이너스 3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3a는 1이 돼서 a가 얼마? 3분의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으므로 계속 진행합니다. 자, 필수의 5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4. 자, 우리가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냥 그거보다는 대체적인 모양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대체적인 모양만 알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뭐 한대? 어? 2등분. 2등분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하려면 이 점이 뭐여야 되겠니? 중점. 중점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예. 이해되죠? 예, 합시다. 자, 2분의 2니까 1이죠? 2분의 6이니까 3이죠? 예, 끝났네요. 그래서 바로 세우면 y는 1 마이너스에서 3이지.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네. 네, 너무 빠른가요? 예, 공식 이만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차피 뭐 공식대로만 여러분 풀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예,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다 모급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기에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여기 양변에다가 모급해서 3을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넘겨주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답을 쓸 수도 있다. 알았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변형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연습 하나만 할게요. 자, 필수 1번.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처럼 이와 같은 부호관계를 가질 때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보래요. 자, 이거 하나씩 봅시다. 지금 이거 무슨 뜻이죠? A하고 C 부호. 같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자, 이거 똑같아. 그러면 첫 번째 뭐거나 A, B, C. A, B, C가 모두 모이거나 양수이거나 A, B, C가 모두 음수이거나.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선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x절편, y절편 또는 기울기 y절편 등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오는 방법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여기다가 미리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뭔가요,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 b분의 a.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 y절편 C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B분의 C. c가 되겠죠. 됐나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넘겨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해봐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울기하고 y절편 정도는 선생님이 재미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긴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얘들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예,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 예. 한번 머리에 탁 박히면 안 까먹죠. 안 까먹죠, 그죠? 근데 이 탁 마이너스가 여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수업에 뭔가 외울 만한 게 있으면 웬만하면 또 탁 마이너스. 옛날에 지금 너희 안 배워주는 행렬 같은 거 있어. 역행렬 구할 때 탁 마이너스 한 번. 희한하게 표현해. 이상해. 뭔가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외우는 거는 잘 돼.
아니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돼요? 어? x절편 뜻이 뭐야? Y의 0대 그럼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먼저 기울기하고 y절편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봅시다. 기울기 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2잖아. 네. 그러면 a, b의 부호 같으면 b분의 a도 양수죠.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음수. 음수야. 그 다음에 이것도 기울기가 음수. 음수야. 왜? 두 개 나눠가지고 양수가 되잖아요. 네. 또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y절편도 마찬가지. bc 부호 같으니까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절편 뭐야? 음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y절편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 관계는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기울기하고 y절편이 둘 다 뭐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y절편 여기 음수. 그래서 네. 기울기도 음수. 그럼 얘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2, 4, 2, 3, 4, 4. 4분면 2, 4, 4분면과 2, 4분면과 3, 4분면 4, 4분면 3, 4분면, 제 4, 4, 4분면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에요? 부호가 달라요. AB의 부호는 다르는데 또 BC의 부호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A가 양수면 B가 음수고 C도 음수. C도 음수인 경우, 그지? 자, A가 그다음 또 하나는 A가 음수면 B가 양수. C가 양수, C가 양수. 근데 보니까 A, B는 뭐랑 관련이 있고 기울기랑 관련이 있고 BC는 뭐랑 관련이 있어? Y절편 근데 보니까 얘네 둘 곱하면 뭐야? 어차피 음수. 여기 써있네요 그냥. 사실 이것만 봐도 되네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지? 네. 그러니까 A, B랑 관련 있는 거 기울기, BC랑 관련 있는 거 y절편. 그럼 이제부터는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할 필요 없이 이거 의미하는 게 바로 기울기랑 관련이 있구나. 이해돼?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기울기는 음수. 가 아니라 양수. 양수. 부호가 반대잖아 지금, 그치? 네. 그 다음 y절편도 양. 음수가 된다는 걸 알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치? 네. 그래서 y절편 음수에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몇 사면? 제1사면, 제3사면, 제4사면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예. 자, 그 다음 3번. 3번에는 뭐가? B가 0이 들어갔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 되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그치?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0을 대입해 보세요, 저 식에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되지? 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죠? 네. 예, y축에 평행한 직선. 단 이거의 부호가 궁금하잖아 우리가. 음수. 그런데 ac가 양수니까 이거의 부호는 음수라는 거 알겠지? 네. 그러면 y축에 평행하죠 우리가 지금, 그치? 네. y축에 평행한데 그 직선에 미치는 대략 이렇게 되겠지? 음수. 그러니까 몇 사면? 제 2, 4, 3, 4. 2사면과 3, 3사면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수. 자,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고정된 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에 x, y 이외에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가. 비정계수가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인 거야. 그거를 그 문자가 예를 들어서 K였다면 K에 관한 항등식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뭔가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됐죠? 네.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즉 얘를 뭐로 생각하고? 항등식. 항등식으로 생각하고 그 정점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정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라고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두 식을 뭐해서 연립해서 우리가 그 정점 즉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은 0은 실수 k와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점 p를 지난데 그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식을 뭐에 관해서? k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dx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들어가서 결국 우리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합니까? 는 6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라 해서 얘네 둘 뭐하면 된다? 연립을 하면 된다. 그래서 3x가 3이니까 x가 얼마? 1이고 y가 5. 아 그래서 이 정점 p는 뭡니다? 1,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됐어?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해서 그냥 항등식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자,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항등식에서도 풀어봤어 이미, 그지? 그럼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생각했던 방식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선이 있었어. 또 이러한 직선이 있었어. 됐니?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수히 많다는 말은 이 k 값과는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다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반대로 나왔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직선들을 하나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오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한 내용의 거꾸로죠. 어떤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해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선생님 K 꼭 뒤에 붙여야 돼요? 아니요, 앞에 붙여도 돼요. 아, 그러면 앞에로 그냥 붙일까요? 두 개 다 붙여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이거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약간 심화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잘 들어.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려면 K 하나면 안 돼요. L이 뭐 K 말고 다른 거 뭐 L 같은 거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K와 L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돼. 그러면 이걸로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붙었어. 그럼 여기 표현 못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표현 못하는 게 뭘까요? 표현 못하는 게 뭘까요? 이거? 오히려 저 앞에 거? 응? 아니요. 요 뒤에 걸 표현 못하죠. 요 앞에 거는 K가 0이면 되잖아. K가 0이면 이게 사라지니까 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지. 네. 근데 이 뒤에 직선은 어떤 특정한 수를 조금이라도 넣게 내면 얘랑 뭐 하게 되니까 연산을 하게 되니까 얘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네, 거의 안 되는 거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그럼 여기 두 개 다 붙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지 얘 또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 붙이나 상관은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제1삼면에서 만날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직선 중에 여기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 거. 앞에 거죠. 그럼 네. 그거의 별표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x절편이 얼마예요? 2죠? 네. y절편도 2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이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니까 뭐 어떻게 일삼에서 만날지 이게 가늠이 안 되지. 네. 근데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응용하면 돼요. 얘를 m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뭐든지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몸으로. 방금 한 것처럼 항등식으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면 돼 이렇게. X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 X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x 값이 마이 또 1. 1.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기준점을 잡았지. 그럼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과 일삼면에서 만나는 한계점을 구하는 거야. 어딜 지날 때가 한계가 되는지. 그랬더니 바로 어디예요? 이렇게 0,1을 지날 때부터. 그 다음에 어디? 2,0을 지날 때. 요 사이를 지나기만 하면 몇 삼면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딱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 직선이 요 사이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일삼면에서 얘랑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나? 됐냐고요? 자, 다시 이 직선과 만나는데 몇 삼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아니요, 일삼면. 그쵸? 제 일삼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네.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야 얘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하나의 딱 직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m에 관해 정리했지? 그럼 m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직선과 일삼면에서 만날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 m이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날 때와 0,2를 지날 때 됐어? 그럼 0,2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합시다.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m은 얼마? 1 하고 할 수 있죠. 아, 이때 m 값이 1인 거야. 요때 요 직선일 때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요 점을 지날 때 즉 2,0을 지날 때 자, 대입하세요. 2m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니까 자, m은 마삼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삼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그거는 크고 축은 3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3면이 아니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 참고로 얘기할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때는 그냥 큰 거, 작은 거에서 범위 묶으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문제에서 우리가 풀다 보니까 어디랑 만나는 게 여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할 때는 이거 구하고 사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사이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 요새는 거의 못 봐, 선생님이. 예전에는 되게 흔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꼭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딱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집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만 알면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여기를 자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거야. 이거는 이쪽으로 갈 때는.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쪽으로 가면 점점점 작아지게 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m 값이 알파고 이때 m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요 사이를 지나게 되는 직선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야. m은 베타보다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고요. 또는 알파보다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갈라지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런 경우에. 예,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랬니? 예, 그거 아니면 저렇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범위에서는 그냥 다 요 사이 값이 되는 거야. 약간 예전 형태 문제 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형태가 바로 이런 거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네,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필수 예제 9번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지. 근데 참 희한하게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도 여러분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리면 10중 8구 10명에 8, 9은 전부 다 이거의 교점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또 다른 점하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요. 됐니?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K 이용해서 앞에 거 2x-y-1 이렇게 넣어 0 빼고 알았니?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다 K 붙이고 자 뭐? x-y-3 0 붙이지 말고 는 하고 이제 0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이거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한 거고 그 중에 특정한 점, 즉 2,1을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2,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 구하면 되는 거지.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4-2 -1 플러스 K 그 다음에 2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야 이거? 1 예.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아 맞아 그래서 K는 뭐가 돼요? 2분의 3분의 그래서 3분의 1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해버리면 그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6x-3y 플러스 마이너스 3 하고 그 다음에 x-y -3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